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63세예요. 63세시고요. 네. 예. 네. 지금 우리 스튜디오에 양육자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네. 원장님께서 몇 네. 가지 물어봐 주시는 거 대답 좀 해주세요, 어머니. 네. 네, 어머니 목소리가 너무 고우신데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저는 왼쪽 무릎이요. 네. 한 55, 한 55세 10년 때부터 전부터?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아파서 제가 병원에 어. 조금 다녔는데, 그때 네. 이제 관절염, 2기 넘어섰다고 그러던가. 이기요. 그랬었어요. 네. 예. 근데 이렇게 보면은 많이 부는 적이에요, 무릎이. 다리가 항상 부어요. 예. 예, 무릎이.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그 뭐 기능식품 같은 거 있잖아요. 콘드로이친. 네, 네. 이라든가 이런 걸 먹으면서 이제 지금 이제 많이 이렇게 또 그거 많이 먹으면 어떤 때는 좀 싹 가라앉다가 네. 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무거운 걸 들어가지고 무거운 걸 들으면 당연히 이제 힘을 네. 받잖아요. 그러면은 음. 여지없이 이제 좀 통증이 아프시고. 좀 이렇게 찌릿한 게 그 아. 기분이 이렇게 그렇게 아프고 지금 어머니 그런 병원은 경우도- 안 가보셨나요? 병원에서 뭐 따로 뭐 약물 치료나 뭐 연골사 맞거나. 예, 연골 주사는 안 맞아봤어요. 안 맞아보고 네. 계속 그냥 네. 그 뭐 호가논이라든지 예. 어머니 특정 네. 뭐 제품명을 조금 언급을 삭화해 주세요. 완전히 괜찮아지다가 또 좋은 2년 거 많이 지나니까 드시네요. 다시 이렇게 붓고 좀 네. 무리하면은 또 아프고 이래서 네. 네. TV를 보다가 그 줄기세포라는 거를 이래 보게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자. 그거를 만약에 이제 자, 그 어머님. 내가 네, 말씀을 좀 줄기세포를- 드릴게요. 예. 예, 어머님 상태가 2기 정도면은 충분히 2기랑 3기 단계는 어머님이 약간 부기가 있고 이게 지금 8년 전부터 계속 약간 부기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근데 여태까지 그래도 뭐 약을 먹거나 주사까지 안 맞은 거 보면 아주 증상이 심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마 관절염이 아주 경미하게 아주 약하게 오랫동안 계속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심각하면 이미 진작에 큰 병원에 갔을 텐데 이 정도 단계에서는 심하진 않지만 제가 걱정되는 거는 너무 오랫동안 좀 계속 붓고 아픈 거를 지내시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서서히 진행되더라도 관절염이 이 8년 동안 진행이 되면은 꽤 많이 진행이 돼서 빨리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2기였다 하더라도 이거는 또 더 진행됐을 위험성이 있으니까 요거는 한 번쯤 중간중간 체크하면서 관리를 받을 필요가 있고 내가 2기에서 또 3기 되는 게 순식간에 또 진행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관절염은 더 빨리 진행되니까 가면 갈수록 그래서 초기에 이제 어머님은 이 정도 단계면은 충분히 아까 얘기했던 비주술적인 치료나 주사 치료로도 관리가 가능하니까 미리부터 조금 전문 병원 가셔서 관리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요. 제가 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만약에 그 줄기세포가 네. 맞아서 해서 이제 그 시술을 받게 되면 네. 무릎 아프기 이전에 그것처럼 이렇게 돌아가나요? 우리가 인간이 이제 뭐 치료하는 방법이 100%는 없어요, 세상에. 하지만 어머니의 한 그래도 8, 90%는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그게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할 수 있다, 아니다는 전문가랑 상의해서 이제 검사도 해보고 원인을 찾아서 그 결과를 보고 전문가가 판단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일단은 뭐 희망을 갖고 한번 전문 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한번 찾아보고 검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어머님 좋은 거 굉장히 많이 드시는데 그만큼 그러니까요. 병원도 좀 열심히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줄기세포 이식술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조금 이따가 그 치료법도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네. 이 치료법 어떤 치료법인지 또 이 치료 받고 어떻게 나아지셨는지 한번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전화 연결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잠시 뒤에 다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릎 얘기를 좀 나눠봤잖아요, 선생님. 네네. 이제 어깨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또 맞습니다. 어깨는 또 생각보다 거기도 구조가 복잡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예. 돼 있는 거예요, 어깨는? 어깨는 예. 이제 근육이 아주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예. 가장 속에 이제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그 속근육이 회전근개라는 힘줄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나 어깨 힘줄 끊어졌어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 속근육, 이 회전근개라는 힘줄이 끊어져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끊어지게 되면 가장 두렷한 증상이 이렇게 반찬을 뻗으려고 이렇게 손을 뻗다가 무거운 물건을 들려고 뻗다가 들어오려고 하면 하면서 뚝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어깨에 이렇게 들어오려고 할 때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회전근개의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밖에도 뭐 오십견이나 석회성 건염 여러 가지 병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어깨란 구조는 참 복잡하고 또 의사가 봐도 참 증상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참 이렇게 진료하기도 힘들고 아주 복잡 다단한 구조로 돼 있긴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이렇게 복잡하다는 어깨 관절 대표적인 3대 질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좀 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간단하게 아까 얘기했던 뭐 오십견이나 아니면 회전근개 파열, 또 석회성 건염, 이 큰 세 가지 병이 가장 흔하게 두드러지게 있는데요. 오십견은 아무래도 어깨 관절량이 쪼그라들면서 어느 방향으로도 관절이 움직이지 못하는 아주 심각한 관절 질환이고 이게 꽤 오랫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환자를 괴롭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밖에 아까 얘기했던 회전근개 파열은 힘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게 본인이 들어오려고 하면 힘든데 옆에 사람이 서서히 들어주면 그냥 쉽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힘줄이 끊어졌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네. 이 석회성 건염은 힘줄에 석회가 쌓이면서 염증을 유발하는 거라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을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보니까 지금 주변에 우리 지금 부조에서도 다 어깨 다 쥐인데 내 들어 어깨 올려보시고 어떤지 계신데요. 계속 들여다보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원장님 이 어깨 질환도 주사 치료를 통해서 증식 주사 치료를 통해서 좀 많이 좋아진 그런 사례들이 또 있다면서요. 소개를 네.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어깨도 요즘에는 너무나 많이 수술을 너무 적극적으로 권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실제로는 어깨 질환의 한 70~80%는 주사로 좋아진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술하는 게 좋은 건 아니고요. 지금 이분 것처럼 61세 이제 젊은 어머님이셨는데 근처 병원을 갔더니 이제 검사를 했는데 MRI상에서 이제 힘줄이 끊어졌다. 이건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너무 통증이 심하고 또 어깨를 이제 밤에 자려고 하는데 돌아 놓으려고 하니까 오른쪽이 아프신데 오른쪽으로 돌아 놓으면 너무 통증이 심해서 이쪽으로는 돌아눕다가 잠을 깨고 반대쪽으로 돌아 놓는 그런 일을 이제 반복돼서 너무 아파서 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술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와셨는데 다행히도 제가 MRI 자세히 봤더니 완전 파열은 아니고 한 50% 정도는 남아 있는 부분 파열이라서 주사 치료하면 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증식 주사라고 해서 인대 재생을 위한 증식 주사를 한 6번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을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통증도 많이 좋아지시고 어머니도 많이 좋아지셔서 결과적으로는 많이 만족하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네, 요새는 이렇게 무릎이든 어깨든 수술하지 않고 비수술로 치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이어서 살펴볼 비수술적인 치료법이 바로 줄기세포 이식술입니다. 네. 아까 어떤 시청자분도 굉장히 관심이 있어 네. 하셨는데 어떤 치료 방법인가요? 여태까지 이제 수술하면 무조건 없애고 절개하고 깎아내고 그런 수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옛날에 수술하시던 분들은 수술하면 더 안 좋아져서 난 절대 수술하지 마라고 옆에 사람들이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너무 많았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줄기세포가 나오기 전 단계 옛날 수술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은 오히려 재생시키고 아물기하고 유도하면서 채워넣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아물기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건데 옛날엔 연골은 재생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3mm밖에 안 되는 얇은 두께랑 또 연골은 피가 안 통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재생이 안 됐었는데요. 이 줄기세포가 나오면서부터 이 관절염 무조건 이제 인공관절하는 게 아니라 줄기세포로 재생할 수가 있구나라고 해서 개념이 싹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연골이 아까 그림에서 보다시피 움푹 파여서 연골이 떨어져 나간 부분이 있으면 이 손상 면적이 크지 않다면 이 줄기세포로 이식을 통해서 오른쪽에 이제 도포한 사진인데요. 분홍빛으로 해서 연골 줄기세포를 쫙 도포하고 나면 네. 왼쪽 아래 사진처럼 하얗게 나중에 1년 정도 지나니까 연골이 하얗게 아주 재생을 유도하는 이런 기술들이 또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줄기세포는 또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살짝 얘기했지만 아무래도 줄기세포는 어르신들이 생각해봐도 없는 부분을 채워주니까 훨씬 더 덜 아프고요. 그리고 또 나이가 많으신 피가 많이 나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고령자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연골에 근본적으로 재생시키기 때문에 염증과 통증을 확 관리하면서 관절의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는 그래서 비교적 또 짧고 간단한 주사요법으로 하기 때문에 절개하지 않고 간단한 내시경으로도 치료하기 때문에 통증이 가장 또 적다는 게 장점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이 치료법 같은 경우는 채워 넣는, 되살리는 이런 치료법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그 회복 과정의 모습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림을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왼쪽 끝 사진이 하얀 연골로 덮여 있다 부분이 이제 노랗게 이게 움푹 뼈가 드러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기가 직접 맞다면 엄청 아프거든요. 뼈가 시리고 네, 그래서 너무 아플 생각만 것 해도 같아요. 막 이게 그런데 예. 이거를 그 부위를 주사기로 해서 쫙 도포해서 덮어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이제 연골로 이제 이 줄기세포를 도포하고 나면 오른쪽 끝 사진처럼 시술 1년 지나고 나면 연골이 완전히 다 덮여서 기존 연골보다도 더 하얗게 잘 채워진 그래서 아주 만족스럽게 잘 지내시는
분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대 연골 같아요. 네. 10대인가? 네. 맞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치료 과정까지 쭉 봤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줄기세포 치료를 통해서 많이 좀 좋아지신 분들, 또 예후가 좋은 사례들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6세 남성분 사례인데 이분 어떤 케이스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분은 또 젊으신데 한쪽을 줄기세포 이식 시술을 했어요. 그래서 줄기세포에 대해서 관족도가 아주 높은 분이었는데 이제 반대쪽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걷기가 힘들고 반대쪽이 또 이제 다리가 휘어지면서 또 O자형 다리 변형까지 오서 이 다리가 또 비대칭이 돼버린 거예요. 왼쪽은 똑바른데 오른쪽이 또 짧아지면서 뒤뚱뒤뚱 거기다가 이제 안쪽에 관절염이 오면서 통증까지 오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시경 시술을 해서 사진을 봤더니 연골이 저렇게 막 벗겨지면서 울퉁불퉁하고 나풀나풀거리는 이런 하얀 연골들이 약해진 소견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휘어진 다리를 똑바로 하는 흰 다리 교정하면서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뒤에 어차피 핀을 뽑을 때도 한번 시술하면서 봤는데요. 이 전에 뼈가 드러나서 불긋불긋했던 부분들이 다 채워지면서 오른쪽 사진을 보게 되면 하얀 연골로 아주 잘 재생돼서 지금은 아주 잘 걸어 다니시는 양쪽 다리가 이제 아주 튼튼해지셔서 아주 잘 다니시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